우크라이나 전쟁 생각 이상으로 길게 이어지는 전쟁에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까지 전쟁으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요. 전쟁을 끝내기 위해 토론을 거듭하던 이들이 극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시행되는 유엔 감찰단을 도입해 평화협정을 맺자는 아이디어였는데요. 전쟁 당사자는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관심을 보였다고 하죠. 심지어 유엔 감찰단 국가로 한국을 선정 평화 유지를 위한 주요 국가로 한국이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하는 상황. 우크라이나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야만적인 사건이 우크라이나 전역을 핥히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잔혹하게 우크라이나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며 국제사회의 반감을 사고 있는데요. 이 모든 행위들이 조직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한 전쟁의 승기를 가져가고 확실한 타격을 주기 위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투쟁 의지를 꺾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죠.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 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러시아군이 보인 잔인한 행위를 본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투쟁 의지를 불태웠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군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러시아군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경각심을 말이죠. 러시아군은 전략적으로 전쟁 범죄를 저지름과 동시에 군사를 가다듬어 전투 방향을 바꿨습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러시아는 병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동부 전선 전체를 러시아가 타격하는 곳이 아니라 일부 지역으로 집중해 병력을 쏟으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정보당국은 SNS를 통해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투입할 새 전투원 징집 소식을 전달했고, 영국 국방부도 병력 증강의 움직임이 몰도바의 미승인 국가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죠. 모두 다 러시아의 영향에 있는 국가들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러시아 위성 국가들입니다. 미 국방부도 전선에서 후퇴한 러시아 군들이 돈바스 지역으로 집결미군까지 끌어모아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서로 평화 협상을 원하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다시 전쟁을 목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중립국 제안을 건넸고 이를 받아들일 경우 러시아는 군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주장한 모델은 스웨덴 오스트리아 중립국 모델이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고 비동맹 노선을 채택하는 곳으로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나토 가입에 우크라이나가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식 모델을 주장하며 러시아가 주장하는 모델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중립국 모델이라고 주장. 중립국 논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제3자에 의한 안전보장은 중립국 결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이와 같은 제3자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의 중립국 협의에 보장을 하는 차원에서 중립국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받겠다는 뜻이었죠. 러시아는 이 논의를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고 미사일을 비롯해 화학무기가 난무하는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들과 러시아 심지어 우크라이나조차도 현 상황을 버티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자는 물론이고 병력도 모자란 상황에서 제렌스키 대통령은 각국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전부인 상태.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 엔드게임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뜻밖의 아이디어가 등장한 곳입니다. 한국을 본 우크라이나 러시아 외교 실무진들이 떠올린 방법인데요. 우크라이나를 중립국으로 두되 한국처럼 중립국 감독위원회를 두자는 의견이었죠. 6.25 전쟁 당시 북한은 한국을 향해 기습 침입을 감행하며 파죽지세로 부산까지 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유엔군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북한군은 다시 패퇴하기에 이르렀고 북한으로 다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6.25 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침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유엔 창설 이래로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창설된 유일한 다국적 연합군이죠.
이곳은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이 생겨나고 판문점을 비롯해 북한과 한국 사이의 경계가 확립되면서 유엔사는 북한의 행동을 감시 및 견제하는 인물로 그 성격이 변화했습니다. 다국 적군을 통솔하는 자리에서 북한을 감시하는 임무를 지닌 단체로 변화했죠. 성격이 바뀐 곳은 하나도 있는데요. 바로 중립국감독위원회입니다. 유엔사 하부 조직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정전협정 401조에 따라 남북 간 분쟁 방지 및 조절을 위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 설치된 곳으로 정전협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단체죠. 유엔군 사령부가 선정한 2곳의 중립국과 북한이 선정한 2개의 중립국, 총 4개의 국가에서 파견한 병력이 정전협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감시하는 것이 이들의 원래 임무였습니다. 유엔이 선정한 스웨덴, 스위스와 북한이 임명한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가 그 임무를 맡았죠. 그러나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들이 하나둘 무너지는 가운데 북한이 중립국을 지정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 역시 북한의 요청 거부로 결국 스웨덴, 스위스 군인들만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축소되었지만 조직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는데요. 이들은 DMZ 외에 남북한 지역에 각각 지정된 5개 항구에서 병력 배치와 교대 장비와 무기의 도착 및 퇴거 위반 사항을 점검하며 한미 군사 훈련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철저하게 보고와 관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교부서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떠올린 것은 실제 한국에서 무리 없이 잘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이었고 북한이 이 조직을 굉장히 걸끄러워한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강력한 증거죠. 아이디어에 감명받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은 중립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감시 인원을 차출 유럽식 중립국감독위원회를 만들어 우크라이나가 중립국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틀을 잡았습니다. 서로 간의 양보로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이었죠. 미국 역시 이 아이디어에 찬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 나토의 개입 여부가 입방아에 오르며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미국 역시도 병력 투입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중립국감독위원회 주관의 협정만 잘 체결된다면 전쟁을 종식하고 러시아와의 대치 상황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중립국감독위원회 선정될 국가로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을 중재하고 있고 평화회담 장소로 이용되는 터키, 한국에도 병력을 보내고 있는 대표적인 중립국과 스위스,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중립국감독위원회 멤버로 거론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인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합의를 본 국가는 터키, 스위스, 한국은 꼭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고 판문점을 비롯한 경계병력이 아직도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참가는 의미가 있죠. 사실 한국은 오랜 시간 중립국감독위원회 운영 방식을 체험했기에 이에 대한 노하우를 다른 국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참여는 실무적으로 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과거에 비해 유엔 평화유지군에 병력을 보내며 6.25 전쟁 당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유일한 국가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해 여러 국가들에게서 신망을 받고 있어 중립국감독위원회 멤버로 누구보다도 적합한 국가라 할 수 있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모두에게서 호감을 받는 국가입니다. 전쟁이 나기 전 한국은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불금 사업은 물론이고 각종 이권에 대해 논의를 하던 사이로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많이 진출할 정도로 우열을 타줬습니다. 삼성과 LG 등 첨단 제품은 물론이고
도시락과 같은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러시아는 한국의 도움이 없으면 굶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에 열의를 보였던 국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한국을 본받고 싶다며 대놓고 친한 행보를 보였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국을 모델로 우크라이나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고, 최근 한국을 향한 화상연설에서도 한국의 지원에 감사한다는 말을 남길 정도로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민간 물품 지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지원을 주었고, 심지어 영권까지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같이 싸우는 행보를 보여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와의 좋은 인연을 이어갔죠. 그렇게 양국에 믿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꼽힌 곳입니다. 실제 운영 방식과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의 신뢰를 받고 있는 국가이기에 중립국감시위원회 멤버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들은 것이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국가에서 이제는 국제관계에서 어떤 국가보다도 더 신뢰를 받는 국가로 도약하게 된 한날로 늘어나는 위상에 한국의 국제적 위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게 되었는데요. 오는 한국이 중립국감독위원회에 포함된 것에 불만을 표출하려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고, 평등한 법을 준수하려는 일본이야말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간 평화를 이끌어낼 국가라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진중한 발언 때문에 이는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오히려 이 발언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화를 입게 되었죠. 한국의 놀라운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세계 평화를 이끄는 자리에 한국이 중요 역할을 맡길 바라겠습니다. 시원 주셔서 감사합니다.